안녕하세요. 과학이나 공학을 다루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할 거의 초능력 같은 기본 기술이 있거든요. 바로 차원 분석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익혀두시면 복잡해 보이던 계산들이 아주 명쾌하게 풀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화면에 있는 이 숫자 한번 보시죠. 50.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사실 아무 의미도 없죠. 그냥 숫자 50일 뿐입니다. 어떤 맥락도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단위를 딱 붙여주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50g이라고 하면 작은 새알의 무게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50km라고 하면 단축 마라톤의 거리가 떠오르죠. 이렇게 단위는 추상적인 숫자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숫자가 항상 말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 강력한 기술, 차원 분석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차원 분석, 이거 전혀 어려운 수학이 아니에요. 어떤 숫자든 1을 곱해도 값은 그대로라는 정말 단순한 원리를 쓰는 거거든요. 이 간단한 사실을 이용해서 한 단위를 다른 단위로 아주 깔끔하게 실수 없이 바꿀 수 있는 논리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들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시간은 60분이다. 이건 누구나 알잖아요? 이 둘은 같은 값이니까 이걸 분수 형태로 만들면 그 값은 정확히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법 도구, 변환인자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로 한번 시작해보죠. 5시간은 몇 초일까요? 아마 에이, 그건 암산으로도 되지 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그 정답에 이르는 과정을 완벽하게 우리 몸에 익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과정이 아주 명쾌하죠. 먼저 주어진 값 5.00시간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의 시간이 있는 변환인자를 곱해주고요. 또 분 단위를 없애려고 분모의 분이 있는 변환인자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시간 지워지고 분 지워지고 원하는 단위인 초만 딱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차원 분석의 가장 짜릿한 순간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식만 제대로 세우면 단위들이 알아서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죠. 계산 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 기본 원리는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레벨을 좀 올려볼까요? 훨씬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도 사실은 똑같은 원리로 풀린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도전 문제입니다. 시속 80km. 이걸 초속 미터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르죠. 분자에 있는 거리, 즉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야 하고요. 동시에 분모에 있는 시간, 즉 시를 초로 바꿔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한 번에 해야 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킬로미터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에 1km가 있는 변환인자를 곱해줘요. 그럼 킬로미터가 사라지죠? 다음엔 시간, HR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엔 반대로 분자에 1HR이 있는 변환인자를 곱해줍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원했던 단위, 미터 퍼 세크만 딱 남게 되는 거죠.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자, 이번엔 진짜 실생활에서 마주칠 법한 문제입니다. 내 차 연비가 리터당 15km인데 이거 미국에서 쓰는 갤런당 마일로는 얼마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건 거리 단위도 부피 단위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바꿔야 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즉 변환 경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거리는 킬로미터에서 시작해서 미터, 야드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마일까지 가야 하고요. 부피는 리터에서 쿼트를 거쳐 갤런으로 가야 합니다. 이 변환을 위해서 여기 보이는 등가 관계들을 전부 도구로 사용할 겁니다. 식이 엄청 길어 보이죠? 하지만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원리는 완전히 똑같아요. 우리가 없애고 싶은 단위들을 착착 약분시켜서 없애버리도록 변환인자들을 차례대로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분자에는 마일만, 분모에는 갤런만 남아서 우리가 원하는 답, 약 35마일 퍼 갤런이 딱 나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보셨듯이 대부분의 단위는 이런 곱셈으로 간단하게 변환이 되는데 딱 하나,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아주 특별하고 좀 까다로운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는 왜 다를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섭씨랑 화씨는 기준점, 그러니까 0도의 위치가 달라요. 물이 어느 온도를 섭씨는 0도로 잡았지만 화씨는 32도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시작점 자체가 다르니까 단순하게 얼마를 곱하는 방식으로는 변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 켈빈이라는 단위를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절대 온도라고도 하는데요. 0켈빈은 모든 분자의 움직임이 이론상 멈추는 절대 0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온도를 바꿀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변환 인자가 아니라 바로 이 특별한 공식을 써야만 합니다. 이 공식들이 서로 다른 시작점과 눈금 간격의 차이를 알아서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우리는 오늘 계산 실수를 막아주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정말 강력한 문제 해결, 초능력 하나를 장착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단위가 있어야 숫자는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 단위는 그냥 약분할 수 있는 문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쉬워집니다. 셋째, 내가 없애고 싶은 단위를 위아래로 잘 배치해서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계산기 두드리기 전에 단위부터 맞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설명의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단위만 봐도 답이 보인다. 이 말을 가슴에 딱 새겨두시면 앞으로 어떤 단위 변환 문제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위가 이끄는 대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능력으로 여러분 주변의 어떤 복잡한 문제를 가장 먼저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과학은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